네, 김 소장입니다. 요즘에 대학원에 입학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년층 분들이 제법 많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아마 전국의 대학원들이 국립 중에서는 이미 내년도 입학생 모집이 끝난 곳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사립들은 대부분 지금부터 내년도 대학원 입학생 모집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쯤 이제 원서를 내고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학부에서 석사 과정으로, 석사에서 박사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한참 할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장년층이 되게 많이 가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 고령화 사회, 뭐 이게 큰 의미 있는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령화 사회도 조금 원인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학벌에 대한 한이 좀 있죠. 중장년층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이 동영상에서 이 대학원의 미래는 라는 이 영상에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의 이 연령대에서는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학벌에 대한 한이 좀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쟁이 엄청 치열했었거든.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일부는 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지. 나 진짜 공부 자체를 하고 싶다. 근데 혼자서는 못 하겠고, 대학원이라는 곳에 한번 진학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또는 사람 사귀러 가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예, 특히 이제 뭐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람 사귀러 가는 곳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 그런 걸 느껴보고 싶어서 가시는 분도 계신다. 요런 게 개인적인 원인이 아닐까, 사회적인 뭐 그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만, 학생을 유치하는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에 외국인도 엄청나게 뽑지 않습니까? 하물며 뭐 한국인 장년층은 안 뽑겠어요? 외국인도 그렇게 뽑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 유치 차원에서 그런 개인적인 학벌에 대한 한과 공부가 좋아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커뮤니티 소속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고령화 사회니까 워낙 장년층이 많으니까,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수요를 놓칠 리가 없지.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뽑고 있지 않을까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뽑았다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장년층을 쫙 뽑았다 이거지. 뽑을 때는 적극적으로 뽑죠. 예, 그런데 일단 논문 기간이 되면 보통 이제 한 3학기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황은 돌변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학생 스스로는 자존감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년층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대학원 갈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밥 먹고 사는 경제적 수준 이상은 돼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은 사람들이 가겠죠. 자, 그러면 사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자기가 소위 달성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가지고 갔었는데, 앞불사 이 대학원 가가지고 오히려 그동안 자기가 세워놨던 자존감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교수님 입장에서도 보면 답답하고 그냥 갑갑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젊고 빠릿빠릿하고 똘똘하고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이 차이도 한참 미치기 때문에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뭐 이렇게 조금 뭐 요구하는 것도 편하고, 뭐 한때는 뭐 혼낼 수도 있는 거지, 뭐 젊은 학생들은. 그러면 교수님의 좀 체면도 쓰고 권위도 좀 살고 이럴 텐데,
야, 이거 학생이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 이 장년층 분들 오시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또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 뭐 형님 누님뻘 아니라 뭐 삼촌뻘 되시는 분들도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뭘 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답답하고 갑갑하시겠죠. 교수님 입장도 보면. 뭐 그런 마음은 충분히 교수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예, 좀 젊으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근데 또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아주 노련한 교수님들은 또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사람을 잘 구슬리면서 저처럼 그냥 노가리 까면서 학생들하고 막 어우러지면서 학생들의 연구력을 향상시킵니다. 아주 노련한 저는 그런 교수님들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고 봐요. 이분은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활의 어떤 상식,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엄청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교수님도 사람인지라 젊으신 분들이 요령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있어. 이제 앞뒤가 좀 막힌, 어떻게 보면 그게 막혔다고 할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아니, 대학원에 왔으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논문을 자기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논문 못 쓸 것 같으면 왜 들어오셨어요? 막 이렇게,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젊은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개인적 학교 입장이 뭔가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떨어지면서 장년층들이 이제 이렇게 대학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수님 입장에서는 젊은 교수님들은 좀 갑갑함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뭐 다 쫓아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서로 상처 안 받고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시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학생을 제자로 받아야 되는 이 젊은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딴 건 없어요. 어쩌겠어요. 뭐, 운명이라 생각해야지 뭐. 그래서 젊은 교수님들은 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거 압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학위 따서 정말 어렵게 교수 된 거 알아요. 예, 아는데, 이 사회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스스로를 좀 돌이켜 봐서 자신도 좀 못할 때가 있었잖아, 솔직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주 훌륭하신 젊으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되게 못할 때 있었잖아. 예. 자기도 학교 다닐 때 막 교수님한테 쿠사리 듣고 욕 들어먹고 한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신도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중요한데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젊었을 때 교수 된 거는 아는데 본인이 엄청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정말 대단한 거고 내가 아는 게 그 누구도 모르는 건데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착각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직도 나는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식 앞에서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 많은데 말귀가 잘 안 통하는 뭔가 뭐 잘 못하는 것 같은 나이 많은 학생들이 왔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내 지식이 최고고 당신은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나이 많은 학생을 다루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본인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를 새삼 한번 느껴 보셔야 돼요. 이제 뭔가 그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자신도 당한다 그랬잖아요. 본인도 늙어요. 본인도 나이 먹습니다. 한 10년 후만 돼도 본인도 깨닫게 될 겁니다. 본인도 똑같이 더 젊은 교수한테 손가락질 받게 될 겁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그 손가락질을 안 당하려면 지식은 끝도 한도 없어요. 지식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움이에요. 그런 품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인품을
쌓아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젊은 교수님들도 스스로 좀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연구소에도 장년층 분들 많이 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그 위에.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 정도를 들어서고 있는데, 50대 중반 후반, 60대 초반 중반 정도 되시는 학생분들이 옵니다. 저희 연구소에. 제가 굉장히 나 가급적이면 예의를 갖추려고 제가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려고, 저는 이제 어차피 손님이니까 뭐 함부로 할 수도 없죠. 하긴 하는데 저도 솔직히 뭐 사람인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이해시키기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해시키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저도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 나도 몰랐지 않느냐. 내가 조금 안다고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원래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도 항상 욕 들어먹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말투가 아무래도 아니 본토 경상도 부산 발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투가 조금 딱딱해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투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아이씨 뭐 저렇게 거만하게 싸가지 없게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와이프한테는 맨날 들으니까 그냥 막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들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제가 한 번에 이제 그 충청도에 충북 교육연수원에 가가지고 그 충청도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교육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강의 중에 욕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난 욕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욕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게 충북에서 욕으로 통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 습관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런데 교수님들은 이 뭔가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니까 좀 수직 관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래도. 이거 오죽 그런 게 저보다 더 드러나지 않겠어요?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장년층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서러움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됐더라고, 너무.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뭐 교수님들이 잘해주시는데, 조금 이제 젊은 교수님들 중에서 이 나이 많은 제자 다루는 게 정말 힘들긴 힘들지. 그런데 이제 뭐 감정적인 건 좀 떠나가지고 제가 조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아예 그냥 그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딱 한 몇 마디 나도 보면 뭐 한 몇 마디를 이렇게 주고 받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좀 알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간파를 한 거지, 교수님이. 간파를 했기 때문에 아예 그 학생이 논문을 뭔가 작성을 하면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무시. 못 쓰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수님은 아예 그냥 관심을 끊어버려. 무관심.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조금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 학생이 적어 온 거를 무시함과 동시에 이 교수님이 자기의 방식을 엄청나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토를 하나씩 하나씩 다 달아가지고, 심지어는 뭐 조사, 접두사, 뭐 접두어, 접속어, 주어, 목적어까지 그냥. 이거는 완전 국어 문법 시간이야. 그냥 국어 시간이야. 이거는 논문을 쓰는 연구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문법 시간. 이 뭘 하자는 건지 참 깝깝하겠다. 둘 다 깝깝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심해지면 이제 약간 인격 모욕적인 부분까지 나오기도 하는 사례가 아주 가끔 있긴 한데, 정말 스트레스는 서로 많이 받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뭡니까 이게, 장년층 분들 이거 행복한 노후를 즐겨야 할 이 시기에
이 뭔 일입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제가 주변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저희 연구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에 한참 병원에 다니고 있는 거를 아실 텐데, 제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약간 응급 상황이 가끔 생깁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넘어지고 이런 등뼈 부러지고, 요번에 이제 등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또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콜 하면 뛰어갔다가 뭐 또 면담했다가 뭐 수술을 가니 마니 뭐 이제 거기 이제 병원에 가면 전부 다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보면은 다 치매가 조금씩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보면 불쌍해. 어머니 앞에 계신 할머니도 막 치매가 좀 약간 나쁜 치매가 걸려가지고 막 허공에 대고 막 이년아 저년아 막 욕하고 그냥 막, 야, 주사 한 대 놓으려면 간호사분들이 막 두 명이 다리를 붙잡고 있고 막 할머니들은 그냥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병상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켠에 누워 계시고 이런 거를 맨날 봅니다,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양자죠. 제가 부양가족이죠. 그 부양가족의 힘든 점을 지금 겪고 있죠, 저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제가 고령화, 행복한 노후, 웰다잉, 특히 웰다잉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냐. 이 부분에 제가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한참 가지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같이 받고 있는 이 장년층 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이 행복한 노후를 설계를 하고 꿈꿔야 되는 이 시기에 대학원에 가가지고, 물론 이럴 줄 모르고 갔겠지. 그래서 행복한 대학원 생활을 할 줄 알고 갔는데, 이게 뭐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 두 번 다시는 그 대학교를 보고 내가 오줌도 안 누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현실입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제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뭐 내가 해결할 건 아니지만 그냥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장년층 분들은 이런 현실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입학하기 전에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한참 원서 쓸 때잖아. 그러니까 한 5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원서 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내가 가는 게 옳은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입학을 안 하거나, 예, 입학을 만약에 내가 원서를 써서 하면은 학교에서 당신 연구할 능력이 되나? 공부할 능력이 되나? 철저하게 검증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 뽑는다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학생 유치가 급하기 때문에 다 뽑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뭐 100%다 뽑는 거 아니겠지. 어느 정도 선별은 하겠지만, 그 벽이 너무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서를 넣으면 입학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막 영업하듯이 뽑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입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입학을 하게 되면 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대학원을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서나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1학기 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서 수업 듣는 건 얼마든지 듣지. 근데 나중에 3학기 정도 되면 뭘 하라 합니까? 논문 쓰라 하잖아. 논문 어떻게 쓸 거예요? 논문 쓰는 방법 아십니까? 논문 그냥 어떻게 뭐 글쓰기 하듯이 소설 쓰면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 구조가 있고 방법론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미리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그 학교에서 그런 커리큘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나도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니까. 학교에서 강의가 있대. 조사 방법론도 있고 논문 지도하는 커리큘럼도 있대. 근데 막상 가서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준비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참고적으로 제가 홍보 잠깐 해드리면 논준모 대학원이 있습니다. 논준모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 강좌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미리 좀 보고 공부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그런 장년층들을 위한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논문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커리큘럼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너무 학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장년층은, 저도 장년층 아닙니까? 장년층은 너무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맞춤형의 연구 역량 수업, 교육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논준모 대학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공부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말이 나온 김에 나이 많은 제자들을 받는 어려움은 아는데 젊은 교수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 좀 바꿔보시는 게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 나이 많은 제자 받는 심정 저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못할 때가 있었지.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닌 것이지. 나도 계속 공부를 하는 중인데, 그리고 나도 한 10년만 있으면 저분처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너그러움을 좀 쫙 펼쳐가시게. 예, 그러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또 장년층 한 분 오시는데, 오늘은 정말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